안녕하세요. 토토요레카 토레카입니다. 토레카 채널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기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쏩니다. 영상 보고 문상 받고 일석이조 이벤트. 오늘은 5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공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현대 야구에서는 감독만이 팀을 이끄는 것이 아니죠. 특히나 한국의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각 구단을 지원하는 모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단주의 자리를 차지하죠. 그리고 구단주와 감독 사이에 사장이 있고 단장이 있습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구단주와 사장은 기업 쪽의 사람들인데요.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구단주가 야구장에 한번 나타나면 뉴스거리가 되죠. 야구도 사랑하는 구단주다 어쩐다 하면서 말이죠. 메이저리그는 감독의 비중이 낮습니다. 단장의 야구라고 할 정도로 단장의 힘이 막강합니다. 감독은 그야말로 선수 명단을 들고 한 시즌을 치러내는 유지보수형 리더이죠. 그에 반해 단장은 1, 2군 선수단, 스카우트와 운영팀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과거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1군 감독이 국내 스카우트와 2군에게까지 권한이 있었습니다. 감독의 힘이 막강했고 단장의 역할이 오히려 애매했었죠. 그 이유는 단장도 사장과 구단주와 마찬가지로 모기업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야구 문외한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야구가 점점 발전되면서 구단을 운영하는데 감독의 역량보다는 단장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선수 출신 단장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이 성적에서도 반영되었죠. 작년 시즌을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한 모든 팀의 단장이 전부 야구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만큼 단장이 프로야구에서 중요한 역할이 되었는데요. 올 1월 키움이 재미있는 선택을 내렸었습니다. 바로 이문주 전 프로축구 안양FC 단장을 키움 야구단 단장으로 앉혔던 일입니다. 축구인이 야구단 단장 자리에 앉는 첫 번째 사건이었고 또 프로야구 38년 역사상 첫 번째 여성 단장이었습니다. 이문주는 야구와는 전혀 1도 관련이 없는 성골 축구인입니다. 그녀는 여성 최초 K리그 전인 심판과 피파 17세 이하 선수권 대회의 첫 여성 주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강원FC 대표와 안양FC 단장을 맡았었습니다. 키움은 그녀의 참신함과 구단을 이끌었던 경험들을 내세우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야구를 하나도 모르는 임 단장이 구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많은 걱정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임 단장이 프로축구팀 사장 시절 전화와 쪽지로 감독에게 작전을 지시했다는 사건과 지인과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사건들을 기사화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선임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 단장은 열흘 만에 키움의 단장 자리에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단장은 스카우트와 트레이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스토브리그에서 LG는 차명석 신임 단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차명석 단장은 투수, 불펜, 재활 코치를 거치며 누구보다 야구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명석 단장은 부임 후 스토브리그는 단장의 시간이라고 공표하고 LG 구단의 계획에 대해 밝히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3루수를 메울 것을 강조하기도 하며 팬들의 기대를 샀는데요. 얼마 뒤 차명석 단장은 키움의 김민성을 사인앤트레이드 방식으로 보상선수 유출 없이 영입하였습니다. 유망주 뎁스가 얇은 LG의 속사정을 파악하고 보상선수를 내줘야 하는 FA 영입을 포기하며 묘수를 발휘한 것인데요. 결국 김민성의 영입과 유망주 투수들의 활약이 LG에게 큰 힘이 되었고 2019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죠. 과거처럼 즉흥적으로 트레이드나 FA 영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철저한 계획하에 선수단 구성을 맞춰 나가는 단장의 야구가 통하며 다른 팀들에게도 여파가 있었나 봅니다. 현재 2019 시즌이 끝나고 스토브리그가 진행 중인데요. 한화의 정민철 단장과 롯데의 성민규 단장 덕에 스토브리그가 핫합니다. 특히 롯데의 성민규 단장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는데요. 롯데는 이번 시즌 순위가 바닥이었습니다. 어느 포지션 하나 괜찮았던 곳이 없었으나 포수 자리가 가장 큰 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포수 충원이 1순위였습니다. 덕분에 이번 스토브리그의 주요 화두는 롯데 포수 영입이었는데요. 롯데 팬들은 성민규 단장이 이번 FA 시장에 나온 이지영과 김태균 중 어떤 포수를 잡을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영이 키움에 잔류하고 다른 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자 신인 단장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민규 단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2차 드래프트가 끝나고 바로 트레이드 기사가 떴는데요. 바로 한화의 포수 지성준과 내야수 김주현을 받고 베테랑 투수 장시환과 젊은 포수 김현우를 내주는 트레이드였습니다. 지성준은 백업 포수로는 전 구단 1순위 정도 되는 선수입니다. 지성준의 영입으로 롯데는 스토브리그 포수 영입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토종 선발 필요했던 하나와 서로의 약점을 메꾸는 좋은 맞교환이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트레이드에는 뒷얘기가 있어 보입니다. 트레이드 전날 2차 드래프트가 열렸었습니다. 각 구단이 40인 보호 선수를 지명하고 그 외에 선수들에 대해 드래프트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한화의 베테랑 정근우가 LG 유니폼을 입었고 채태인이 롯데에서 SK로 둥지를 옮기는 일들이 있었네요. 롯데는 2차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물론 언론들도 롯데가 당연히 포수를 뽑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예상은 빗나가고 외야수 유망주 최민재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순위 지명권을 가진 한화가 포수 이해창을 뽑았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한화가 오히려 드래프트에서 포수 이해창을 뽑았고 롯데는 1순위 드래프트권에서 포수를 택하지 않고 트레이드로 한화 지성준을 데려온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뒤에서 하는 협상들이 단장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한화의 정민철 신입 단장 또한 성굴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드래프트에서 두산 출신 선발 자원 이현호를 뽑았고 롯데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토종 선발 장시환을 품었습니다. 또 FA 시장에서도 아직 철수한 게 아니라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 롯데와 한화의 도약을 지켜봐야겠네요. 아직 스토브리그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다른 구단들도 단장들이 팀의 전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트레이드가 더 생기고 남은 FA 시장이 어떻게 될지 기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